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고팔공입니다. 오늘은 소장님 대신해서 담당 PD가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는 다양한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의 나대지를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3m 정도 국유지 도로를 접하고 있어 목적지 앞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며 자그마한 시골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기수도 인입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철탑, 공장, 축사 같은 혐오 시설은 보이지 못하였으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임야 쪽으로 분묘는 띄엄띄엄 보이고 있습니다. 산세 좋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그마한 집을 짓고 시골 생활을 접해보실 분에게는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중앙쯤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3시간 10분 정도, 대전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시간 30분 정도이며 광주에서는 차량 2시간 30분, 부산에서는 2시간 20분, 대구에서 목적지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선산 IC에서 내려 916번 지방 도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선산 IC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선산 읍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요금 4,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방금 선산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선산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죽장 교차로에서 상주 방면으로 좌회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도로는 68번 지방도로로 2.2km 지점에 있는 덕촌 삼거리까지 계속 직진을 하겠습니다. 덕촌 삼거리를 지나서부터는 916번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덕촌 보건진료소와 덕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덕촌 초등학교까지는 차량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주시가 아니고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목적지 북쪽 3.6km 지점에 있는 신호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목적지에서 신호보건진료소까지는 차량 6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주, 김천, 구미 시내와 중간쯤에 있는 오늘 물건은 목적지에서 상주 시내까지는 차량 20분 정도, 김천과 구미 시내까지는 차량 3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대원 저수지가 보입니다. 대원 저수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에 위치한 만수면적 10만 8천평 규모의 중계공영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전역이 자동차로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좌안에는 소나무 숲이 있어 가족 낚시와 함께 편안한 휴식처까지 제공해주는 저수지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저수지라고 합니다. 대원 저수지에는 토종붕어뿐만 아니라 떡붕어와 잉어 등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대원 저수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6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원 1, 2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주가 아니고 구미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구미시와 상주시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원 저수지 3.7km 지점도 직진하시면 첫 번째 상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약 1km 앞 좌회전하세요. 여기서부터는 912번 지방도로로 우측으로는 구미시 옥성면이 되겠으며 좌측으로는 상주시 낙동면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는 200m, 걸어서 대충 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적지까지는 도로폭 3-4m 정도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석거실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우리는 목적지 북쪽 120m 지점에 있는 석거실 마을회관 앞에 주차를 하고 천천히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석거실 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앞 정자도 보입니다. 마을회관 앞에 주차를 하고 천천히 목적지로 걸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목적지까지 걸어서 대충 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로 우측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도로 좌측으로는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산새 소리와 강아지 소리만 들릴 뿐 마을이 조용합니다. 목적지 30m 지점에 있는 삼거리로 목적지 주변은 이런 모습입니다. 삼거리에서 목적지까지는 30m 정도로 도로폭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도로폭 3m 정도로 목적지까지 자동차 진입이 충분합니다. 도로 우측으로 물건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맵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맵 지도에서 하단이 남쪽, 상단이 북쪽이니 지도를 보면서 경계와 방향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쯤에서부터 토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우측 주택 뒷부분부터 물건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쪽이 지대가 높아 동쪽에 있는 앞집보다 지대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폐가도 보이지만 수리가 된 주택도 보입니다. 촬영하면서 마을분을 만났는데 빈집도 있지만 요즘은 외지에서 젊은 분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남서쪽으로 지대가 조금씩 높아 물건 토지보다 도로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쯤이 남서쪽 끝 지점으로 폐가 앞까지 물건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주택은 오늘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가 뒷부분으로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로에 배수관은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은 목적지 서쪽 폐가 뒤편 도로에서 목적지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물건 토지 안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계획관리 지역의 지목은 대지로 농지 전용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8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축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가설 건축물 하나 건축해서 주말마다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면서 토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풀 때문에 토지 바닥이 보이진 않지만 도로보다 지대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풀도 보이지만 호박도 일부 보이네요. 부정형의 토지 모양이지만 보기에는 반듯하게 보입니다. 북쪽에 있는 집도 빈집이네요. 이쯤이 북쪽 경계로 보입니다. 남쪽으로 건축한다면 이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잡풀 밟는 소리와 산새 소리만 들릴 뿐 마을이 너무 조용합니다. 오늘 물건 지원 고도는 330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도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론 영상을 보면서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30가구 정도 모여있는 목적지가 있는 석거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수리가 된 주택도 보이지만 빈집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마을회관이 보입니다. 마을회관 앞 정자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는 12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주택이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남향이나 동향으로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지 뒤편 서쪽으로는 산이, 동쪽으로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공장, 축사, 고압선 같은 혐오시설은 보지 못했으나 임야가 있는 쪽으로 분묘는 띄엄띄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912번 지방도로이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목적지까지 진입하였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마을 진입로 상거리 부분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는 220m 정도, 도보 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상태가 좋아 초보 운전도 어렵지 않게 목적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세 좋고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골 생활을 접해보실 분 계실까요? 자,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지 경계로 부정형의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계획관리 지역의 지목은 대, 토지 면적은 38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형 고도는 330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 길이는 도로 접한 가로부터 20m, 17m 정도, 폭은 17m, 19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계와 길이는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물건 토지는 61번지가 되겠으며 물건 토지가 접한 도로는 986번지 국유지의 국어, 991번지는 국유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성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도로는 국유지로 건축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사에서 그린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도로이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산호리 61번지, 지목 대, 면적은 380제곱미터, 지역지구 등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2021 타경 1607번 대구 지방법원 상주 2개, 매각기일은 2022년 10월 18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주소와 면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444만원, 평당 12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1차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니 산호리 55번지 21년 5월에 2,600만원, 평당 42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55번지 공시지가는 평당 74,380원, 61번지 공시지가는 평당 77,680원 정도로 평당 3,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5번지는 1970년도 건축한 토조 구조의 주택이 있습니다. 52년 정도 된 주택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물건 평당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에 낙찰 받으신 분은 왜 3,648만원, 평당 31만 7천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을까요? 그만큼 꼭 낙찰 받고 싶어서 감정가의 253%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대금 미납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재매각으로 입찰 보증금 20%가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에서 비구를 보시면 이동 가능한 동산,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확인 요망 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장에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2020년 사진을 확인해보니 경운기, 리어카, 하우스 등이 보여서 2021년도 사진을 확인해보니 경운기, 농기구 등은 보이지만 하우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사진에는 잡풀 때문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경운기와 농기구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재매각으로 매수 신청 보증금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확인해보니 낙찰받으면 제한물건은 모두 소멸하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왜 대금 미납을 했을까요? 오늘 물건이 관심이 있다면 꼭 현장 방문하신 후에 공부 자료를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3989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